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우수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그리고 영재급에 들어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늘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우수한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아이들의 능력이 잘 개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희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파워스쿨이 있습니다. 파워스쿨 영재교육센터인데요. 이 파워스쿨이 7월까지 1학기가 끝났고요. 이제 8월은 방학이고 그 다음에 9월부터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2학기 여기에 나가는 그런 자료처럼 2학기입니다. 많은 정말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1학기 때 잘 마쳤고요. 그리고 2학기 때 또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자료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번에는 유아도 뽑습니다. 유아도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80분씩 석사, 박사급 그런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줍니다. 아주 좋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를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또 한 학기 동안 5개월이 한 학기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영재교육,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입니다. 영재교육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주 낮게는 영재학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지원, 그러니까 영재교육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대학에서도 과학영재교육센터 등등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재교육을 잘 들여다보면요, 정말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영재교육에서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 이게 없고 그냥 어렵게만, 난이도만 높여서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보통 우리 국가에서는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4학년 이후 영재교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영재교육은 4학년부터는 조금 늦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유아 때부터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영재교육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학습이라고 그러죠. 학습이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상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학습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상 학습과 학교 학습. 학교 학습은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교과 학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유아기에는 사실은 교과 학습은 약하고요, 일상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교과 학습이 들어오면 이게 내용이거든요. 내용 플러스 사고력.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가르치는 거, 국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칠 때 우리가 그 교육의 목표는 뭘까요? 그 아이가 어떠한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능력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고력입니다. 이 사고력은 일상 사고력이 있어요. 일상 생활 속에서 생각을 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그런 사고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사고력이 있어요. 교과를 잘 해결하는, 교과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능력, 사고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요즘에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공부머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공부머리. 맞습니다. 뭐 한국말로 좋게 표현하면 공부머리라고 설명을 할 수, 이걸 바로 우리가 교과 사고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단계에 따라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단계는요, 유아기 영재입니다. 유아기에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해보면요,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아기에는 어디에다 집중하고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유아기에는요, 일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아기 전 단계도 있죠. 유아기 전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영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영학기에는
감각 훈련, 동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각 훈련, 동작이 중요한데 유아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일상 경험을 체계적으로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지능검사를 하다가 보면은 유아기 아이들 중에서 언어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시공간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시공간 능력은요, 도형이라든지 어떤 입체, 어떤 물체 이런 거를 잘 지각하고 머릿속에 저장하는 그런 능력인데 그런 게 부족한 아이 있어요.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 그런 일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아기에는요, 과학 활동을 한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물에 대한 관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물에 대한 관찰이 있어야만 과학 활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상의 경험이 바로 일상학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사고력이 플러스 돼야 돼요. 사고력. 유아기에는 어떤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냐? 바로 이런 겁니다.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지라는 것은 대상을 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대상이 이게 뭔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우리 모든 대상에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나무에도 이름이 붙어 있죠. 소나무도 있고요. 참나무도 있고요. 버드나무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이런 나무들에 관한 명칭을 외우는 거죠. 이걸 인지라고 그래요. 인지, 아는 거죠. 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대상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상을 우리가 인지한다 그럴 때는 또 세분화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대상에 대한 지각이에요. 지각. 그거를 알아차리는 능력이죠. 지각. 그 다음에 지각 플러스 또 뭐가 있느냐? 기억이 있어요. 보통 엄마들은 아이가 기억을 잘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억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기억. 또 그 다음에는 정보를 처리해서 저장하는 거. 이 저장. 그러니까 기억과 그 다음에 저장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각과 기억과 저장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사고력이고 이런 것이 건강하게 잘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또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개념 형성이라는 게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개념 형성.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능검사할 때는 공통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언어의 공통성, 이게 개념 형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개념 형성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별력, 차이가 뭔지, 그림의 차이, 언어의 차이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지, 변별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아이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초등 저학년 단계입니다. 초등 저학년은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부터 3학년 영재들을 말하는 거죠. 초등 저학년 영재. 여기는 주로 뭐가 시작되느냐? 이제 기초 교과 학습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이제 국어라는 과목도 배우게 되고, 뭐 수학이라는 과목도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 교과가 있어요. 이 교과는 그냥 내용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과를 통해서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이 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워줘야 돼요. 이 능력이 바로 뭐냐면 사고력이에요. 이제 서서히 일상 사고력에서 교과 사고력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1학년 때는 교과 사고력. 그래서 수학을 풀어야 돼요. 더하기도 해야 돼. 빼기도 해야 돼요. 곱하기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교과에서 나오는 것들을 해결하는 사고력이 필요해요. 여기에 가장 기본적이 뭐냐? 바로 비교, 대조 이런 겁니다. 비교와 대조.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래서 차이를 발견하는 거. 그 다음에 관계를 찾는 거예요. 관계. 이건 관계가 뭐가 있지? 관계 있는 거, 관계가 없는 거. 이렇게 관계를 찾는 그런 능력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발전하게 되면은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추론. 유동 추론이라는 게 있지만 반드시 유동 추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추론이 있어요. 추론이라는 건 바로 이제 어떤 단서들을 가지고 이제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단서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일상 경험에서부터 교과 경험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예요. 여기에는 이제 기초적인 의사결정 능력이라든지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주장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에는요, 기본적인 의사결정, 그 다음에 주장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초등학교 고학년 영재.
4학년에서부터 6학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초등학교 고학년 영재는 이제는 이제 교과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금 교과 내용이 어려워져요. 초등학교 1, 2, 3학년하고는 달리 조금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교과의 내용에 굉장히 집중. 이때는 바로 뭐가 필요하냐? 공부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책을 잘 읽어서 이해를 잘하는 것을 문해력이라고 그러죠. 문해력. 이런 것도 공부머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부머리. 뭔가를 알아차려야 내가 그 다음에 뭐 답을 찾든지 뭐 이해를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서서히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 고차원적인 사고력이 필요해요. 아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사고력이 조금 낮은 수준의 사고력이 있다면 여기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이 필요해요. 이 고차원적인 사고력의 가장 핵심이 뭐냐?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논리적,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해요. 비판적 사고력.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력. 이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때요.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창의적 사고예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로 계속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게 도저히 안 된다, 막혔다. 그러면 대안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영재교육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무조건 저학년인데 어렵게만 가르치는 게 영재교육이 아니고요.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교과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춰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요. 첫째는 유아기 영재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영재들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고학년 영재, 초등학교 고학년 영재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여기는 전부 다 처음에는 일상 경험이 필요했지만 서서히 교과 경험이 필요하고요. 교과 경험 플러스 그 다음에 서서히 사고력이 기초 사고력에서부터 서서히 교과 사고력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수한 아이로 태어난 아이들, 정말 능력 있는 아이들이죠. 이런 능력 있는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그 다음에 타당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늘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의 능력을 잘 키워주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래야만 그 아이가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